더더욱이나 어려운 거니까 취득 꿈도 못 꿔 하시면서 이 영상 그냥 흘려버리시는 분들 있는데, 근데 지금부터 머리 아파 유상이 뭐고 무상이 뭐요 빵빵 쏴드릴게요. 언니와 부동산 할래, 물어본 언니와 부자 될래, 놀부 여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놀부 여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세금이죠. 그 세금 중에서도 취득세, 재산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기대하셔도 좋으실 거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동산 내 거 되고 싶다 할 때 뭘 내야 돼? 취득세 내셔야 되고, 내게 됐어. 그럼 뭘 내야 돼? 재산세 내셔야 되는데, 이 재산세와 취득세를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용할 수 있는 오늘 쿨팁 기대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고고싱! 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할 때 취득을 하면 당연히 취득세 내야 하고요. 내가 취득됐어, 내 재산 됐으면 재산세 내야 돼. 그리고 내가 팔을 때는 양도세 내셔야 되겠죠? 양도세는 국세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거든요. 국세인 양도세는 더더욱이나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취득세와 재산세 한번 씹어먹어 볼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취득세라고 하면 막연히 그냥 나는 돈도 없으니까 언젠가는 취득하겠지만 취득 꿈도 못 꿔 하시면서 이 영상 그냥 흘려버리시는 분들 있는데, 언젠가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취득세만큼은 꼭 알고 가야 되는 포인트, 오늘 한번 제대로 제가 빵빵 쏴드릴게요. 자, 취득세는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 아무렇게나 금액이 되는 게 아니니까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구간이 있어요. 특히나 주택 같은 경우는. 오늘은 제가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있어요, 취득세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유상취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머리 아파 유상이 뭐고 무상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상취득은 말 그대로 니캉내캉 돈 주고 샀어.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존재할 수 있죠. 돈 주고 사고 돈을 주고받고 한 게 유상취득이라면, 무상취득은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았어,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또 증여를 받았어, 돈을 받은 게 아닌 걸 무상취득이라고 해요. 그럼 유상취득에는 우리가 구간별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에 대한 세금이 달라요. 이 세금 다른 부분을 제가 표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영상 바로 보실게요. 표 보시면서 말씀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표 보고 계시죠? 주택 매매 교환 유상 취득. 자, 여기서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6억 이하는 1%, 6억 이상은 2%, 9억 초과는 3%, 그리고 주택 외에 상가 오피스텔 토지는 4%야. 뭐가? 취득세가. 1, 2, 3, 4를 외우셨으면 교육세는 0.1%, 뭐가 6억 이하가, 6억 초과는 0.2%, 9억 초과는 0.4%, 주택 외 상가 오피스텔 토지는 몇 프로? 0.4%예요. 그런데 농특세가 85제곱미터 이하는 다 비과세예요. 주택 외 오피스텔 빼고는. 그러면 농특세는 요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비과세지만 초과일 때는 동일하게 0.2%거든요. 0.2%를 더하시면 되고, 교육세는 0.1%, 0.2%, 0.3%, 0.4%예요. 1%였던 거에 0점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는데, 요즘 부동산 어플을 깔으면 이거 구지하게 외우지 않아도 부동산 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뭐하러 이런 영상 만들어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런 주택, 단독주택을 취득할 때 6억을 기점으로 해서 6억에서 1억만 높아도 취득록세는 배로 높아져요. 그러면 내가 6억 10만 원이야. 6억 10만 원인데 10만 원 때문에 내 취득록세는 배가 된다고. 6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다가구 주택을 사. 그럼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세를 받죠. 그럼 월세를 받았을 땐 2, 3개월을 텀을 주고 잔금을 치른다라고 했을 땐 그 사람이 월세 받아가는 기준이 몇백만 원 이상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에서 서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6억으로 해줘라. 예를 들어 이 사람이 6억 500에서 난 10원도 100원도 못 깎아준다라고 하면 월세를 한 달 더 받으시고 차라리 매매 금액을 6억으로 했을 때 내가 서로 취득록세를 아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6억 100이야 아무리 깎아도 100만 원 안 깎아준대. 이랬을 경우에 그 100만 원 때문에 취득록세를 몇백만 원을 손해볼
보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9억도 마찬가지예요. 그 9억 100만 원만 돼도 2%였던 게 3%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언저리에서 계산법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알고 부동산을 매매하셔야지 취득할 때 더 알으시라고 이런 영상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맞부딪히지 말고 그 정책을 잘 파도를 즐기라고 했고, 피해갈 수 있는 건 피해가시면 돼.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사실 때는 주택을 뭐라고 그랬어요? 3층 이상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 필로티나 근생이 있다고 그랬죠. 근생일 경우에는 이거 나 주택이니까 다 그냥 쥐콩만한 상가 가지고 이게 상가 건물이야?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상가는 상가 대비로 세율법이 틀려요. 몇 프로라고 그랬어? 4.6%라고 그랬죠. 취득록세 4%에 농특세 0.2%, 교육세 0.4%, 4.6%예요. 1층 근생에 대한 상가는 세율이 틀려요.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금액이 6억, 9억 기준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잘 알으셔야지. 6억인데 상가가 있어. 쥐콩만 해도 상가가 있어. 상가는 비율로 계산을 해요. 4.6%를. 그러면 1층이 있어서 내가 600만 원으로 계산했던 게 왜 갑자기 1000만 원이 돼? 그건 상가 비율에 의해서 상가는 몇 프로? 1%가 아닙니다. 4.6%예요. 그럼 내가 6억 7천이야. 근데 상가가 거의 7천만 원에 대한 그 비율이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 내 주택은 6억 7천이어도 2%의 세율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1%대의 세율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10억이야. 부대비용 생각 안 하고 건물 사셨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 있어요. 9억만 넘어도 3%대가 넘잖아.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지 재테크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건물을 살 때 2억대 건물을 사는데 2억대 건물이면 아시다시피 몇백만 원이면 해결 볼 수 있는 걸 저는 1000만 원을 주고 샀다고요. 1000만 원을 주고 뭘? 취득세를 왜 1000만 원씩이나 줬어? 그때 법은 2주택자들은 취득록세를 배로 내고 상가에 대해서 4.6%인데 그 당시 상가는 주택용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럼 주택용을 용도 변경을 했으면 됐어요. 주택으로 임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조차도 법무사에 있던 제 친구가, 저희 김 이사님 보고 계시죠? 저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근데 건너는 짓을 했어. 에이 뭐 그냥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주겠지, 에이 내가 똑똑한 척 하다가 저는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낄 수 있잖아. 그 당시 바로 그걸 사고 아파트를 팔았어. 말도 안 되게 제가 헛똑똑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남는 건 한 번 행동을 했고 손해를 봤잖아. 대신 비싼 교육비를 냈지만 뼈로 확 스며들었죠. 뭐가? 제 경험이. 그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몇백만 원 그냥 벌어도 되고 몇천만 원 벌어도 된다고 하면 이 영상 안 보시면 돼. 근데 전 여러분들에게 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런 영상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알 수 있고 들었을 때 행동으로 고쳤으면 제가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헤아리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거 어떻게든 살 수 있어. 자동차든 리스든 뭐든 해서 어떻게든 끌 수 있는데 유지비가 중요한 거고, 그 차를 끌었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주 어떻게든 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공실이 생겼어, 뭐가 됐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 어쩌고 저쩌고.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도 보고 건물주 되시라고. 건물주 되는 거 쉽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대 비용 생각 안 하고 취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취득을 했어. 여기서도 또 알으셔야 되는 게 언저리로 6억 9억 말씀드렸죠. 재산세도 재밌어요. 여러분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금이 그 사람에게 부과가 돼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뭐 조율을 본다고 해서 일할 계산으로 해서 재산세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약사항에다 넣어서. 그런데 법적으로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자가 재산세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재테크를 하시려면 이런 거 흘려서 지나가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들은 거 그대로 소화시켜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 터져라 힘을 써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데 한번 보고 그냥 스쳐가라고 만들어 드린 영상 아니에요. 제 영상 중에 1가구 1주택이라든가 용적률 건폐율 같은 거는 씹어먹고 가셔야 되는 게 맞고, 부동산 어플이라는 거 좋은 거 생겨서 지금 이 영상 안 보셔도 돼. 다 계산을 해주는 좋은 세대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6억을 기점으로 했을 때 내가 6억 100인데 그냥 6억 100에 도장 딱 찍는 분이 되시지 마시고 100만 원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 깎든지 아니면 내가 줄 수 있는 서로의 합의가 있잖아요. 기분 좋게 깎아야 돼요. 기분 좋게. 어차피 그 사람 월세 받을 기준이라면 월세 한 달 늦춰서 잔금을 한 달 늦춰서 월세를 받게끔 하고 6억 뒤에 뒷둥구리에 대한 금액은 서로의 그 월세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깎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꼭 계산하시고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놀부 가족을 똑똑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항상 이런 영상 만들어 드리는데요. 자, 지금부터 정리해 볼게요. 6억, 9억, 9억 이상. 몇 프로라고 했어요? 취득세는 1, 2, 3. 주택 외에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은 4%예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는 농특세가 비과세예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85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농특세는 동일하게 0.2%고요. 교육세는 1%였으면 0.1%, 2%였으면 0.2%, 3%였으면 0.3%입니다. 기억하기 쉬우시죠? 그런데 여기서 시원한 꿀팁 드릴게요. 오피스텔만큼은 4.6%고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무조건 4.6%예요. 내가 내 맘대로 주택용이라고 1%에 해당되는 거 아니거든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 업무상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이나 주거용으로 많이 쓰는데 주거용으로 쓴다고 해도 취득할 땐 4.6%. 이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재산세 말씀드렸죠? 6월 1일 날 소유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재산세는 그 소유권자가 내는 거예요. 내가 매도를 했으면 매도자는 손을 털고 나가시는 거예요. 5월 30일 날 이후에 소유권자가 6월 1일 날 내가 소유권자라고 하면 하루를 보유했어도 누가 세금을 내야 돼? 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 돼요. 억울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4월달, 5월달에 굉장히 신경전 벌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내가 건물주가 되든 부동산을 소유한다고 했을 때 그 하루의 값어치가 재산세를 줘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행복만큼은 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세금 당연히 절세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정권은 계속 바뀌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율법도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제가 20대 마지막에 건물을 샀을 때 세금과 지금 40대 초반이 됐을 때 지금 세금은 거의 기반이 틀이 비슷하다고 해도 세율만큼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언제 건물주가 되더라도 그때 정책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정책을 잘 알고 지피지기 100점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우리 모두 부자 되자! 어떻게?